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지역에 황사도 나타나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오후부터 밤 사이 5mm 내외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에서부터 황사가 다가오면서 경북 지역은 밤에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적지만 황사를 머금고 있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산 꼭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낮 기온은 오히려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 23도, 경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19도, 영덕 22도, 포항 23도, 경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내리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16도, 독도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해상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에서 최고 6m, 동해 남부에서는 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맑아졌다가 목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포항문화방송은 이에 맞춰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후보들은 원전을 축소하고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에 포함시키겠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지만 포스코 현 회장의 임기 보장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가동 중인 원전 20호기 가운데 12기와 건설 중인 5기 중 2기, 그리고 건설 예정인 4기 모두가 있는 경북. 원전 중심인 에너지 정책에 대해 4명의 후보는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0년 설계 수명이 다해 재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에너지 수급 상황과 안전성을 진단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사람 심기로 회장이 바뀌는 포스코. 이번 대선 이후는 어떻게 될까? 포스코 현 회장의 임기 보장에 대해서는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보장돼야 한다고, 심상정 후보는 선임 과정이 불투명해 답하기 힘들다고 답했고, 문재인 후보는 포스코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유승민 후보는 선임 과정이 정당하면 보장하고 아니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가운데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동해안.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 철도는 오는 2020년 개통될 예정이고 고속도로도 포항 영덕 구간은 그나마 오는 2023년이면 뚫리는데 영덕에서 강원도 구간은 개설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포항에서 강원도를 연결하는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동해안 고속도로 구간에 들어가는 영일만 횡단대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또 영유권 확보를 위한 독도 입도 시설 등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기보다 당당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어제부터 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지역 정치권도 연락소를 설치하고 유세와 거리 인사 등을 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죽도시장 유세와 출퇴근길 인사를 하며 정권 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를 개소한 데 이어 죽도시장에서 유세를 하며 우파 집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말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린 국민의당도 형산강 로타리 등 주요 지점에서 인사를 하며 새 시대의 적임자론을 부각시키고 있고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대선 후보 간 토론을 통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이 차별화됐다며 거리 인사를 통해 진정한 일꾼을 눈여겨봐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지역 선관위원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선거관리회의를 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개표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참관인과 투표지 심사 개수기, 표 검열, 상황표 등 개표의 모든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경찰도 도내 24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 경비 상황실을 운영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비상근무와 함께 본격적인 선거 경비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포스코는 어제 포항제철소 3고로 3차 개수공사 현장에서 임직원과 시공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기 안정조업을 기원하는 연화정초식을 가졌습니다. 연화정초식은 고로 내부에 내화벽돌을 쌓는 작업의 시작을 알리고 고로의 성공적 가동을 기원하는 행사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사전 공사를 진행해 현재는 본체 철피와 논의 연화 축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비비와 공사비 등 약 3,700억 원이 소요되는 3고로 개수공사에는 전문 인력 10만여 명이 투입됨에 따라 지역의 유관 산업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라 귀족들의 무덤이 밀집된 경주 족샘에서는 지금까지 수백 기의 고분과 갑옷 등 발굴 성과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오는 22일 발굴 현장을 일반인들에게 추가 공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족샘 44호 고분 발굴 현장. 조사원들이 붓으로 돌의 흙을 털어내고 물을 뿌려가며 세심하게 현장을 보존합니다. 족샘 유적은 4, 6세기 신라 귀족들의 무덤이 밀집한 곳으로 천마총 등 왕릉이 있는 대릉원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이 이름 자체는 이 고분과 관계는 없지만 이 지역에 계속 있었던 것들, 이 신라 무덤들 자체가 대릉원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 자체는 결코 대릉원에 뒤지지 않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적석 목각분을 비롯한 수백 기의 고분들을 새로 확인했고 기마무사와 말이 착용한 갑옷들을 최초로 발굴하는 등 주요 학술 성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 전 과정을 공개 중인 44호 고분 발굴 현장과 함께 오는 22일 족샘 북서쪽의 신라 고분 분포 조사 현장이 추가로 공개됩니다. 요 주인공, 무덤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기 위한 어떤 과정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흙들을 덜어내서 유물들이 부장되어 있는 공간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발굴 단원들이 족샘 유적 발굴의 목적과 방법, 유적의 성격 등을 방문객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3D 스캔 등 다양한 발굴 작업을 통해 고분을 만드는 과정과 당시의 기술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유물을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 행사도 마련돼 신라인들의 영원한 안식처를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금어기와 자율휴어기 도입으로 부족해진 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수산물을 방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오징어 채납기와 멸치, 유자망 등의 조업이 금지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다음 달까지 전통시장과 농수협마트 등에 냉동명태와 오징어, 멸치 등 6,700여 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 가격을 정해 소비자들이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40%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양식어류 생산량과 어가 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양식어류 생산량은 8만 151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6.2% 감소했으며 양식어가 수도 1,769곳으로 4.6% 줄었습니다. 어종별 생산량은 광어류가 4만 1,636톤으로 가장 많았고 우럭 18,032톤, 숭어류 7,110톤 등의 순이었으며 양식 방법별로는 해상가두리가 1,082가구로 전체 64.1%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 기준, 즉 해썹 인증 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해썹 양식장에 부여되는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썹 등록 양식장에 대해서는 전염병 감염 방지를 위해 정기검사와 항생제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올해부터 양식시설 개선 사업 등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해썹 등록 양식장을 우선 선발할 방침입니다. 배익기 씨의 훈민정음 상주본 사진 공개로 존재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 씨는 선 진상 규명 후 공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상주본은 현재 어디 있는지, 공개 의향은 없는지 배 씨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이 자신을 상주본을 훔친 도둑으로 몰아 상주본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지난 소송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공모했고 검찰도 알고 있었지만 덮었다. 배익기 씨가 말하는 진상의 요지입니다. 수사를 통해 이를 밝혀야 책을 공개하겠으며 그 뒤엔 본인 소유로 둔 채 국보로 보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적절한 대가를 받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건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말을 꺼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쪽에 바라지 않는다 하면 돈을 바라지 않는다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거 기대를 안 씁니다. 그런 쪽으로. 9년 만에 사진으로 재등장한 상주본은 온전하게 있을까? 2년 전 불이 난 배 씨 집으로 가봤습니다. 일부만 수리된 채 불탄 흔적 그대로입니다. 화재 직후 확인 결과 낱장으로 있었던 상주본 한 면은 불에 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없어졌고 집안 다른 방에 있던 상주본 일부 묶음은 최근 공개한 사진처럼 아랫부분이 탔다는 게 배 씨의 말입니다. 전체의 절반이 안 되는 분량의 나머지 상주본은 화재 당시 집 밖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 씨는 며칠 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주본을 집 앞 세종대왕상 안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취재진이 묻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금 공개하면은 지금 문화재청이나 뭐 이런 데서 그거를 노리고 있는 데다가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날 문화재청은 배 씨에게 해례본 인도 요청서를 보내 상주본은 문화재청 소유며 4월 28일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 소송과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국립공원에서의 무분별한 탐방로 설치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탐방로를 설치한 경우 사전에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입지 적정성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나 취사 행위, 오물투기 행위에 대해선 1차 적발부터 5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장료를 내지 않고 입장한 경우 1차 적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올해도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학교 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합니다. 급식 대상은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27개 학교이며 5,200여 명에게 최대 290일까지 지원됩니다. 2005년부터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울진군은 효율적 예산 집행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는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전량 현물로 공급해 급식 지원 정책의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다문화 교육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8.5% 늘어난 17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문화 유치원과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등에 3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 적응 등을 위해 6억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경북 지역 초중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학생은 7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8.3% 늘어났습니다. 최강 삼성이라는 응원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추락이 시즌 초반 이어지고 있습니다. 꼴찌라는 성적도 문제지만 현재 구단의 사정을 보면 별다른 해법이 없다는 게 더 심각해 보입니다. 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막 이후 주말 3연전을 1승 2패로 마치더니 이후 7연패까지 당했던 삼성. 연패 탈출 뒤 부산 원정에서도 1승 2패 초라한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3승 11패로 유일한 2할대 승률인 삼성의 순위표는 맨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투수의 호투에는 타선이 침묵하고 타선이 폭발하면 불펜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부진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삼성의 구단 운영을 볼 때 별다른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팀 내 대형 FA는 놓치고 영입한 선수들의 활약은 인상적이지 못한 상황. 선수단 구성부터가 삐걱거렸고 지금의 추락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프로야구 특A급 선수 최영우 선수라든지 차우찬 선수를 내주고 데려온 선수들은 특A급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선수 보강 차원에서도 삼성이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삼성은 부상에서 돌아온 장필준부터 퓨처스에서 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박한희와 주전 유격수 김상수의 복귀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가을 야구의 기준점이 될 5할 승률에 시즌 초반부터 벌써 승패 마진은 -8입니다. 한때 우승이라는 단어가 익숙했던 명문 삼성의 초라한 현실에 새 야구장의 화려함은 팬들의 철양함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오늘 오전 1시 17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규모 2.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 경주 지진의 여진으로 보인다며 규모가 작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규모 1.5가 넘는 경주 지진의 여진은 모두 608차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 ICT가 쿠웨이트가 추진 중인 압둘라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 참여합니다. 4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서 포스코 ICT는 내년 6월까지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정보통신 인프라 설계를 담당합니다. 스마트시티는 교통과 에너지, 빌딩 등의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적용해 생활의 편의성과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영덕대게와 울진대게가 각종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최고 수준의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2017 코리아 탑 브랜드 대상 특산품 브랜드 부문에서 영덕대게는 6년 연속 대상에 선정됐고 울진대게는 2017 국가 브랜드 대상 대게 부문에서 1위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영덕군과 울진군은 대게가 관광산업을 이끄는 효자 특산물인 만큼 자원 보호를 위해 자율 금어기와 불법 조업 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시군 단위로 밭작물에 대한 가뭄 예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밭작물 가뭄 예보 서비스인 농사로는 토양 중 작물에 영향을 주는 수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토양 유효 수분율을 기준으로 가뭄 등급 등을 제공합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모두 10번의 가뭄이 발생해 농가들이 체계적인 가뭄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우체국도 무방문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스마트폰에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을 깔면 신분증 촬영과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 휴대폰 인증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집배원이 등기 우편을 통해 서비스 가입 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배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이 회원제 골프장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골프장 경영협회가 발표한 2016년 전국 골프장 내장객 현황에 따르면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은 1,966만 명으로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 1,852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이는 대중제 골프장이 2015년 265개에서 290개로 증가했기 때문인데 회원제이던 영덕 오션뷰 골프장도 지난해 대중제로 바뀌면서 이름도 오션비치 리조트로 변경됐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나눔문화 확산을 이끈 한국수력원자력에 2016 착한 기업 어워드 금상을 수여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태풍 차바 피해복구 재원에 사회공헌 성금 5억 원을 기부하고 경북 저소득가정 생필품과 온누리 상품권 지원에 5억 2천여만 원을 쾌척하는 등 지난 2007년부터 11년 동안 기부한 금액만 10억 원에 달합니다. 한편 착한 기업 어워드 금상은 연간 기부금이 3억 원 이상인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선 모범기업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8일까지 가축 분뇨 관리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하천 오염의 주범인 가축 분뇨의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밀집 지역과 가축 분뇨 재활용 업체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자에 대해선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도 오후부터 밤사이 5mm 내외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에서부터 황사가 다가오면서 경북 지역은 밤에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적지만 황사를 머금고 있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산 꼭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낮 기온은 오히려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 23도, 경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19도, 영덕 22도, 포항 23도, 경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16도, 독도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해상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에서 최고 6m, 동해 남부에서는 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맑아졌다가 목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